이제 일단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또 예의 바른 방송이라. 네. 네, 그래도 미국 시장이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한 게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것 지금 장 시작 지금 예상 지수는 뭐 양시장 코스피 0.5% 상승, 코스닥 0.25%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역시나 이제 반대매매 물량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테슬 전기차 흐름이 상당히 좋았네요. 그래서 테슬라가 9.3%, 니오가 9.1% 상승했다. 그래서 국내에도 제가 자료 준비한 것 중에서도 뭐 차 부품주 한 3개 종목 오늘 좀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동차 관련돼서도 좀 이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주에 한 분께서 채팅창을 통해서 메타버스 관련주 이제 맥스트를 이렇게 문의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뭐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로블록스가 오늘 10% 상승을 했네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표준화를 위해서 7월 달에 관련된 포럼을 이제 개최할 거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여러 이제 소프트웨어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로블록스가 10% 상승한 거는 참 오랜만이다. 특징적이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재건과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중요한 거 그냥 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 흐름 좋았죠. 뭐 다 좋았던 건 아니지만 강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좀 좋았는데 아실 거예요. 뭐 이번 주 주반 23, 4일에 EU 정상회담에서 이제 금융 지원안, 우크라이나 금융 지원안 확정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7월 3, 4일 날 또 스위스에서 그 우크라이나 그 재건과 관련된 또 컨퍼런스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일정도 체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뭐 에너지 주식도 상승했지만 조금 눈에 띄는 거는 또 옥수수가 4% 하락했고 밀 가격이 5.5%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관련돼서 사료 쪽 종목군들 어제 시간에서도 어떤 종목은 강세, 어떤 종목은 또 CB 출해 때문에 또 좀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국내 또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자가 이제 2명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김정은 총비서가 이제 당 군사위 확대 회의를 통해서 그 어제부터 열렸다고 해요. 근데 며칠 더 열릴 건데 여기서 집중적으로 뭐가 논의될 거냐면은 7차 핵실험 여부 논의가 이제 집중될 거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그냥 뭐 짧게라도 좀 어떤 흐름 나오는지, 시장과 워낙 좀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것도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금씩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해외 지수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도 해외 지수 쪽에서 먼저 지금 나스닥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3대 지수가 있잖아요. 다우랑 S&P 500, 나스닥이 있는데 살짝 윗꼬리가 달리긴 했어요. 다우랑 S&P 500은 고점 대비해서 한 0.4% 밀렸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오늘 새벽 마감한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한 0.9%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근데 워낙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승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오면 이렇게 물량이 출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윗골에 달렸고 또 우리 시장 또 미리 상승한 거 있으니까 또 지금 나스닥 선물 조금 좀 주춤하니까 또 어떡하지? 이렇게 좀 걱정하시면은 뭐 지수가 상승해도 걱정, 하락해도 걱정, 걱정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시면 국내 지수 월요일부터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요. 그쵸? 이틀 전에 이 주봉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주에 아래 꼬리가 좀 어디에서 좀 달리는지 좀 확인해 보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상승 뭐 좀 2% 상승했기 때문에 흥분할 필요 전혀 없고요. 뭐 지수는 또 뭐 출렁거릴 수 있고, 다만 그래도 좀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랬죠. 아, 월요일날 시장 정말 안 좋았을 때 제가 아는 전문가가 그랬는데 오늘 시장이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리고 어떤 지인은 시장이 무서웠다. 제가 올해 들어서 무서웠다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고, 또 한 가지 어제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참 아이러니컬한데,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제 오후 2시인가 제가 캡처해갖고 오늘 자료 할까도 했지만 그건 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어서 안 갖고 왔지만 갑자기 인버스를 샀대요, 친구가. 그래서 혹시 이 친구가 인버스 샀기 때문에 이제 반등의 시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뭔가 최근에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처럼 좀 반발 매수대 들어올 수 있겠고,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이번 주에 지금 캔들상 음봉이에요. 코스피 월요일날 시가가 2,449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 미국에서도 일정도 있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발표됐긴 하는데, 정말 이번 주에 국내 시장이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이 캔들상 주봉에서 양봉만 나와도 참 다행이지 않을까. 그게 코스피가 2,450인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월요일 시가가 804니까 한 805포인트 정도만 좀 멀게 보이나요? 그렇지만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간다면 그런 기대감, 그런 바람도 갖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시장 열렸네요. 한번 확인해 보죠. 4초 전. 네, 4초 전이네요. 일단 우리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도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네네. 지금 누리호 발사 이후 이 우주 항공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팔아야 될 때냐, 이건 논란이 참 많거든요. 좀 봐주시죠. 네, 말씀하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2.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IT 쪽,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주 쪽 봐보겠습니다. 누리호 쪽, 여기 봐볼게요. 이제 시작했고요. 코스피가 0.3%, 코스닥이 0.6%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세트레가이가 3%대 상승하는 반면, 또 반대로 AP 위성은 또 8% 하락하고, 여러 종목군들 10개 이상의 종목이 있는데 일단 큰 흐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에서 상승하고, 야, 성공했어? 그럼 좀 기대감이 조금 수그러들죠. 재료 노출로 인해서.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성공했으니까 급등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기대감이 좀 사그라들면서, 이제부터는 오늘 미국 증시에서 에너지 관련된 주식도 상승했고, 테슬라가 상승한 것도 일론 머스크의 이 발언 때문이었지만, 결국에는 차가격을 많이 올려도 줄 많이 서 있어, 우리 괜찮아, 끄떡없어, 수요 괜찮아, 결국에는 실적 괜찮아,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누리호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제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을 거다. 실적 중요할 거고, 수급 체크하면서 참 이렇게 좀 더 그동안은 함께 좀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각계약진, 그런 흐름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봐주시죠. 네, 장 초반 미국 증시보다 좀 상대적으로 약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개인이 여기 코스피 보면요, 네, 코스피 코스닥 개인만 사네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에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선물 대규모 매수, 또 기관 매수도 있었죠. 그래서 기관이 어제 2,400 좀 지키는데 공이 있었고, 근데 오늘 장 초반부터 개인만 매수를 한다는 거는 조금 수급에서 좀 다소 아쉽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좀 이제 봐보겠습니다. 어떤지. 지수가 조금 다소 이제 눌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근데 코스닥이 조금 낮긴 합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쪽인데 이것도 크게 해서 봐볼게요. 네, 삼성전자 강보합인 상황이고요. 조금씩 내려보면서 좀 HMM, 조선 이제 그쪽 이제 해운 조선 기자재 쪽 오늘 저도 이제 좀 다루려고 하는데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 이쪽과 관련돼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어젠가에 그저께 네, 김민수 대표님, 네, 삼성 엔지니어링 좀 이제 코멘트 하셨던 것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LNF가 말씀드렸죠. 테슬라랑 니오가 무려 2개 종목 모두 9%, 그리고 다른 전기차 종목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이제 뭐 2차 전지 배터리 쪽 LNF 단연 아침부터 2%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뭐 HK 이노엠 무슨 뭐 뉴스가 있을 것 같죠. 아침부터 뭐 9% 상승하면 특별한 건 없는데 아침부터 좀 이렇게 바이오 그쪽 음료 쪽도 있긴 하지만 그쪽으로 좀 올라오는 것 같고, 현대사료가 상한가네. 아침부터 장 시작한 지 3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사료 쪽 이쪽 종목군을 봐봐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쪽 봐보겠습니다. 사료 쪽 보시면은 현대사료가 여기 맨 위에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대장주 성격이 있어서 맨 위에 갖다 놓긴 했는데 현대사료가 상한가 같고요. 효성 OMB 위에다 갖다 놔볼까요? 16%. 근데 뭐 한탑 같은 경우가 그래요. 시간에서 어제 뭐 12 물량 출회되는 그런 소식 때문에 시간에서도 어제 흐름이 안 좋았는데 오늘도 흐름 안 좋고, 미래생명자원도 이렇게 해서 뭐 몇몇 종목.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제 바이오에서 상한가가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섹터 내에서 물론 테마라도 한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면은 이게 상한가 간다는 게 정말 뭐 30% 상승한다는 게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상한가를 아침부터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너지지만 않으면 상한가 잔량 어떤가요? 65만 주. 65만 주. 지금 터진 거래량 40만 주.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상한가 지켜낸다고 하면 다른 종목군들 좀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지 여부 체크 필요하겠고, 어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뭐죠? 어제 제가 오전에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게임주만 유독 강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좀 좋아지려면은 게임주만 계속 강한 게 아니고 게임주 말고 다른 섹터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또 좋습니다. 지수는 크게 상승하지 않아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제 굉장히 많은 섹터가 상승했죠. 그렇죠? 조선기자재, 뭐 바이오, 스마트 그리드, 뭐 태양광, 풍력 등등. 그래서 그런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된 게 아침에 조금 시장이 눌리긴 하지만 그런 투자 심리가 어제도 나쁘진 않았고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흐름이 좋은데 LNF도 그렇고요. 좀 바이오도 좀 눈에 띄었잖아요. 뭐 사료도 그렇고, 현대사료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뭐 작지가 않아요. 오늘 상한가 가면서 시가총액이 1조 원 돌파하네요. 그러면 또 빠르게 또 2차 전지 쪽도 봐봐야 되겠죠. 배터리 자율. 여기서 보시면은 최근에 좀 올랐다가 눌림목 들어온 코스모화학이 4% 상승하고 있고, 뭐 대주전자재료 2%, 뭐 E&D 2.6% 상승하는데, 대주전자재료 경상도에 있죠. 제가 탐방 갔었죠. 탐방 갔었는데 회사 많이 좋습니다. 많이 좋고 저도 실제로 매매했었고,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뭐 흐름 최근에 뭐 10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제가 조금 아는 거니까 또 2차 전지에 속하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은 회사 좋고요. 앞으로 한 2, 3년 정도도 계속해서 볼만하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네이버 쪽 한번 볼까요? 오늘 네이버가 좀 많이 빠지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이버 3% 하락하는데 지금 지금 특별한 거는 지금 근데 이제 뉴스에 없어도요. 이제 이렇게 빠르게 이제 소식 들어오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고 싶은데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것도 빨리 보내주는 이제 뭐 텔레그램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 텔레그램 쪽에서 받는 그 텔레그램만 10개가 넘거든요. 뭐 이제 코인 쪽으로 또 그러고 주식 쪽도 그런데 조금 이제 뭐 한번 봐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뉴스 쪽에서는 별로 없는데 일단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생각보다 많이 좀 흐름이 좀 안 좋네요. 뭔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 카카오가 함께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요. 제가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약보합
예,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수급도 잠깐 봐볼게요. 아까 장 초반부터 개인만 매수하는 게 수급에선 조금 그렇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스피에서 어제 대규모 매수했던 기관이 장 시작한 지 8분 됐는데 1,000억 매도하네요. 이러면은 코스닥은 조금 괜찮지만 코스피는 조금 눌릴 수 있겠다. 라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눌린다고 하면은 장중 또 미국 선물의 영향을 코스닥은 좀 오늘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10분도 안 돼서 이렇게 1,000억 원 때리면 뭐 장기 투자자건 뭐 오늘 뭐 10시 전에 한두 번 매매하시는 분들조차도 이거 뭐야 수급 이거 좀 별론데 코스닥 매매할까? 이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계속 지연 이렇게 좀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 1,000억 원 때리는데 기관이 9시 30분 됐는데 1,500억 원? 그러면 오늘 좀 시장 좀 그렇겠다. 이런 생각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코스피는 좀 아쉽다. 그래도 오늘 종가상 2,400이라도 좀 지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종목별 플레이만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오늘 2차 전지 소재가 오늘은 좋네요. 어제 좋았던 것들이 오늘은 좀 빠지고 어제 좀 별로였던 것들이 오늘 또 위메이드나 이런 게임주들도 잠깐 상승세를 보이더니 게임 쪽도 그냥 바로 하락으로 가네요. 게임 쪽도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변동성이 이게 뭡니까? 출시한 날 급락 나오고 다음 날 이제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앱스토어에서 또 이제 좋은 매출 나오다 보니까 어젠 또 급락하기 전까지 올라갔었고 오늘 또 5.7%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세게 한 방 맞으면요 이게 주가가 바로 안정을 찾기는 수급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게임과 관련된 유튜브도 저도 몇 개 구독해 놓는데 게임은 안 하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작 나오면 이제 보려고요. 근데 평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뉴스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게임 쪽에서 또 다른 일정도 하나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7월 달에 또 볼만한 일정이 있어서 그거 말씀드리겠고, 크래프톤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펄어비스가 4% 하락하는데 펄어비스는 신저가예요. 그렇죠? 전저점도 깨진 지 지난주에 깨졌고 참 이렇게 수급에서 뭔가 돌아서는 게 없으면 조금 좀 부담스러울 텐데 그런 모습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해외 쪽 보면은 대만 쪽도 0.3% 물론 좀 시가가 1,800, 0.77% 상승해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0.3 정도로 밀리고는 있는데, 역시 또 한국 시장이네요. 한국 시장 니케이도 지금 어쨌든 0.25% 상승하고 있고, 한국만 0.2 마이너스 0.2 하락을 하고 있는데. 원숭이도 참 관련주가 역시나 급등하네요, 대표님.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 22% 상승하고 여기 밑에 이쪽인데요. 녹십자 MS, HK 이노엔 근데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HK 이노엔 43,850원까지 갔다가 또 밀리는 상황이고요. 파미셀, 캐스피언, 차백신 연구소 좀 상승하는 모습인데 변동성이 커서 또 이런저런 뉴스에 또 등락이 클 거기 때문에 참 매매하기는 어렵고 좀 이렇게 대응 힘드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일단 우리 테마주와 관련해서는 우리 파이로 모니터에서는 가급적 하지 말자. 이것을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테마주 좀 엄밀히 얘기하면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테마주는 섣불리 매매하지 말자. 정말 해야 되게 여기는 고수들의 영역이라는 걸 인정하고 만약에 한다 해도 상승하는 시점에서 해야지 상승 후 하락하고 횡보하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절대 하지 말자. 왜? 다시 원위치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물리는 거 보면은 정말 좋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가파르게 상승한 주식들에서 전부 물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주를 정말로 들어가고 싶다 단기 매매로 그런 분들은
손절 라인 분명히 정해놓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빠졌을 때는 반드시 손절하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 이런 걸 각오가 되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만 하시라고 네. 이렇게 좀 저희가 밀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테마 쪽은 진짜 고점에서 물리면 이런 얘기합니다. 답 없습니다. 네, 고점에서 물리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쪽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네, 그래도 어제 조금 흐름이 뭐 상대적으로 뭐 강하진 못했어요. 근데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이번 주에 뭐 일정이 있어서 뭐 오늘 내일 또 오늘 뭐 석간신문에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요쪽에서는 뭐 한신기계, 근데 에너토크가 조금 뭐 한전산업도 그렇고, 네, 그렇고. 그래서 지금 시장 보면요, 지금 뭐 섹터에서 눈에 띄는 종목 지금 전반적으로 봤는데 지금 뭐 다룬 게 좀 다인 상황이고요. 지금 한번 상승 하락 종목수 등락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종목수가 한 1,300개 정도, 1,300개 정도, 한 2,600, 700개 되거든요. 근데 한 1,300개 정도 되고 하락 종목수가 한 1,000여 개 됩니다. 1,000개. 그래도 하락보다는 상승 종목이 많다. 물론 뭐 지수는 뭐 재미없지만요. 그래서 지금 한 5분 만에 다시 수급을 받는데 기관이 한 1,000억 원 매도하다가 지금 1,400억 매도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선물 프로그램 매매니까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1,900억이네. 지금 15분 됐는데, 14분 됐는데. 네, 그래서 참 요즘 보면요, 정말 선물 옵션 만기일 전후처럼 매일매일이요, 외국인의 선물의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참 안타까운, 뭐 오늘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참 나타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한번 재건 쪽도 네, 일정이 좀 있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뭐 섹터긴 한데 뭐 테마 쪽이죠. 이쪽 종목군들도 뭐 큰 흐름은 나오지 않네요. 뭐 서현탄 메탈부터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까지. 그리고 어제 흐름이 좋았던 쪽에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있었거든요. 태양광과 풍력 어떻냐고 살펴보면은 그래도 풍력보다는 풍력 뭐 CS인데 CS 베어링 등등이 있죠. 그래도 태양광 쪽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네요. 뭐 G2파워, S에너지. 근데 오늘 좀 어제 강했던 섹터조차도 오늘 시장 장 초반 기관 매도, 외국인 선물 매도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수급이 안 좋으면은 섹터 쪽도 매수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흐름이 좋아서 이쪽 5천만 원 살려고 했는데 수급이 왜 이래? 시장 좀 그런데 좀 약간 싸한데 나 1,000만 원만 살까? 뭐 500만 원만 살까? 이렇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섹터 쪽에서도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OCI도 그렇고 하나솔루션도 그런데 차트 보면은 OCI 이제 13만 원 위에 올라오면서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시장이 좀 받쳐줘야 전고점 강하게 돌파할 수 있지. 그게 아니면은 시장도 이런데 OCI 상대적으로 흐름 괜찮네. 조금만 반 정도 매도할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13만 원에 좀 강하게 안착해주는 흐름이 중요하겠다. 물론 몇 번 말씀드렸지만 OCI 같은 경우는 2월부터 해서 기관이 뭐 1,00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고 연기금이 그거에 반에 해당하는 500억 이상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 뭐 바닥에서 기관과 연기금이 샀기 때문에 바닥 잡았고 짝바닥 그래서 올라오고 뭐 기관이 뭐 이 정도 먹으려고 뭐 1,000억 원 이상 산 건 아니겠지. 조금 더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시장 영향도 좀 봐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만 더 봐볼게요. 조선 쪽 제가 자료도 뭐 준비했지만 그쪽도 봐보겠습니다. 요쪽이죠. 이쪽 5개 넘는데요. 뭐 대우조선해양부터 현대중공, 현대미포조선, 뭐 태광, 성광밴드, 한국카본 정말 많죠. 이쪽도 정말 많은데 뭐 그래도 조금 뭐 하락하는 종목 세진중공업 있지만 그래도 뭐 강보와 미상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한국카본 2%. 뭐 앞서서도 이제 팀장님께서도 민 팀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요즘에 뭐 이렇게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수급도 좋고요. 전망도 좋기 때문에 한국화보는 삼성중공업이 조선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흐름이 양호하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탐방 다녀오신 대주전자재료,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글이 올라와서 네. 네,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근데 그 댓글창에 강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네. 네? 제 의견을 너무 또 강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니,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죠. 그걸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인데, 네네. 그냥 솔직하게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상당히 좋게 봅니다. 대주전자. 지금 갖고 있지 않아요? 갖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한 번 매매했었고, 그때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날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때 이제 시간을 할애해 주셨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때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전무님이 계셨거든요. 전무님과 한 분의 젊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전무님은 작년 한 2, 3월 달에 간 것 같아요. 탐방이. 그럼 가격이 요때죠. 한 5만 원 이하였었고, 근데 전무님이 굉장히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주전자를 업황도 너무 좋기 때문에 돈을 갖다 써라. 막 은행과 여기 금융권에서 니네 시설 투자 해야 되잖아. 우리 돈 갖다 써줘. 뭐 이러는데 전무님은 아시는 거죠. 이럴 때 조심해야 돼. 돈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아직도 우리 현금 있고 앞으로 진짜 필요할 때 정말 좋은 타이밍 갖다 쓸래. 근데 제가 마지막에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그럼 전무님, 제가 만약에 다음번에 탐방을 온다면 언제쯤 오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막 머리를 굴리시다가, 그러면은 요때로 돌아가 볼게요. 요때로 돌아가서, 요때 이제 3월 달이었으니까요. 요때 이제 탐방 갔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가을쯤, 한 9월쯤에 한번 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9월쯤에. 근데 어땠어요? 9월부터 이랬어요. 저 그 전에 샀었죠. 네, 5만 원 전에 샀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때 상승했었던 게요. 이제 뭐 그렇게 뉴스는 안 나왔었어요. 이제 하루 이틀 뒤에 나왔지만 이제 증설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방송에서 어떻게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요게 또 막 탐방 갔다 와서도 좀 소개한 그런 방송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무님의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 전무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뭐 저 가을에 오면은 저는 없을 거고 이 젊은 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한 2024, 5년에 시가총액 한 3조 원은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시가총액 3조 원이면은 지금이 1조 2천억이니까 곱하기 3, 37에 21. 한 20만 원은 본다는 거죠. 전문 회사 관계자가 작년 3월에 탐방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흐름은 안 좋은데 대주전자 재료 상당히 매매 어렵습니다. 쉴 때 많이 쉬고.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참고하시고 또 그때 또 뭐 흐름과 수급 또 살펴보고 중요한 거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시장 또 한번 보죠. 우리 그 개인들이 오늘 참 많이 사고 있네요. 그러니까 시장의 바닥에 대한 어떤 믿음 혹은 이제 물리신 분들의 물타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외국인의 선물 매도도 일단 좀 스톱한 것 같아요. 초반에 아까 1,900억 거의 2,000억 가까이 되더니 지금 그래도 또 한 10분 지났는데 그대로인 거 보면은 네, 기관의 매도 물량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상승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정말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네요. 변동성이. 네, 그래서 참 국내 증시가요. 미국 증시가 뭐 2% 올랐다고 2%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아침, 오전, 오후 분위기도 상당히 틀리고 엇박자 나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미국 증시도 고점 대비 하락률, 국내 증시 고점 대비 하락률 다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 하락률이 더 크고. 근데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내 증시가 지금 대만 증시와 함께 글로벌 증시에서 굉장히 약하잖아요. 뭐 잠시 볼 수 있으면 보겠고, 대만 증시 이렇고요. 국내 증시 이래요.
글로벌 경기와 굉장히 민감한 쪽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랑 한국과 대만의 흐름이 약한데 그런 약세 요인도 상대적 약세 요인도 있긴 하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라는 게 결국에 실적에 귀의한다. 결국엔 실적이다. 실적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또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결국에는 미국 증시 흐름이 좋으면 국내 증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국내 증시도 뭐 조정 기간이 길었지만 나스닥만큼 30% 이상 하락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장 초반 흐름 좀 분위기 조금 뭐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미국 증시가 반발 매수대가 들어왔고 그러면은 워낙 세게 올라온 애들도 많거든요. 뭐 전기차도 그렇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또 떨어지면은 반발 매수세, 저가면 나 얼마 떨어지면 저가 매수세 할 거야. 조금이라도 좀 사봐야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내 증시도 그거에 발맞춰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너무 조금 뭐 위축될 수는 있죠. 변동성 컸으니까. 그런데도 너무 좀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참 한국 시장 참 어렵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준비한 쪽 뭐 어제 강했던 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아까 살펴봤는데 여기 보시면요. 조선기자재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어제 잘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준비해 왔는데 이쪽이 조선기자재죠. 최근에 이제 친환경 선박 워낙 수요가 좋다 보니까 카타르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아까 봤던 종목군들이고 시장 대비해서는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한국카본 저도 좋게 봐요. 근데 조금 다른 기업들도 좀 살펴보려고 지금 준비해 갖고 온 거죠. 조선 쪽에서는요. 잠시 후에 차트랑 수급도 한번 볼게요. 현대미포조선이 시가총액이 크죠. 한 3조 5천억 원 되는데 올해요. 기관이 거의 2천억 원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은 시가총액 3조라고 치고 37에 20에 368, 한 6% 산 거예요, 기관이요. 올해 들어서. 그런데 연기금이 또 얼마예요? 1,800억 중에 연기금이 무려 7위는 7, 8, 한 70% 이상 산 거예요, 연기금이요. 1,300억. 그쵸?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연기금이 뭐 코스닥 쪽 올해 들어서 뭐 1,000억 원 이상 매수했다라는 것도 그런 뉴스도 있는데 연기금 수급과 관련해서 좀 봐야죠. 왜냐하면은 연기금이 작년에 24조 원 매도했거든요. 한 해. 근데 올해 들어서는 1조 원 정도 매도하고 있나? LG에너지 솔루션 뭐 4조 원 매수하고 있으니까 그게 상쇄된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연기금이 많이 들어온 쪽 OCI도 그래요. 2월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의 수급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 기자재 쪽이에요. 한국카본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성강밴드랑 태광이 시가총액이 3천억 원대인데 성강밴드는 올해 기관이 200억 원 매수했고요. 37에 21, 한 6% 넘게 매수한 거고 태광은 올해가 아니고 4월부터 4, 5, 6, 3개월 동안 한 4% 넘게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봐보겠고요. 그리고 게임즈 쪽에서도 흐름 어제는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어제 이것만 강한 게 아니고 다른 섹터로도 강했으니까 어제 흐름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크래프톤이요. 그 시가총액이 크죠. 13조 원인데 4월 29일부터 그러니까 3개월이죠. 아니 2개월이죠. 5, 6. 2개월 동안 기관이 2,500억 매수했는데 또 보면 연기금이 1,00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좋은 거죠. 그러면 이쪽 한번 먼저 일정 하나만 또 봐보고 넘어갈게요. 요건 잠시 게임 쪽 일정 제가 하나 지금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월도 여기 보시면요.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게임과 관련해서 무슨 일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지난주였는데요. 6월 14일 날 국무회의 통과했어요. 어떤 법안이 통과했냐면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법 시행 요게 국무회의 통과해서 이제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이내에 시행할 거니까 6월 14일, 7월 14일. 그래서 제가 7월 중순 전에 요게 통과될 가능성은 너무나 크다. 그러면 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결제 한도가 2016년에 30에서 50만 원 올렸고요.
몇 년 만에, 6년 만에 지금 또 20만 원 올립니다. 월 결제 한도를 올리면은 2016년에도 그랬는데 이쪽 앱보드 관련된 기업들이 매출이 올랐었다. 그래서 최근에 게임주들 뭐 신작 출시하고 그래도 뭔가 조금의 시장 안정 찾으면 올라오는 모습, 어제도 그랬지만 그래서 게임주 쪽에서도 이런 일정이 7월 초에 있구나, 중순까지 관련된 뉴스 나오면은 그거였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요거 4개 현성테크 한번 봐볼게요. 차트 한번. 네. 현대미포조선 먼저 봐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보시면 흐름이 그쵸? 네,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주가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정고점 변동성 커질 수 있는, 그쵸? 여기까지 이제 9만 원부터는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근데 시장 이렇게 상승 하락 계단식 상승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구나, 여기 거래량 아래 보는 것처럼 빨강색, 올해부터 기관이 꾸준히 이처럼 매수를 보였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태광, 성광밴드도 있었죠. 네, 성광밴드도 이제 정거점, 여기 이제 변동성 클 수 있는 곳까지 옵니다. 그래서 11,000원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까지 나오는 흐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참 이쪽 종목 흐름 보면은, 이랬어?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기관이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이 뭐였죠? 태광. 네, 태광도 얼추 비슷하죠, 그쵸? 네, 정고점 요쪽 변동성 클 수 있다. 13,500원 전후에서는 그건 감안해야 되겠지만 거래량 아래 보시면 이처럼 기관이 4월부터 뭐 130억 원 이상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크래프톤 2개월 동안 연기금이 요런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급락하고 상승은 못하지만 횡보하고 있어. 그러면 3개월 횡보든 6개월 횡보든 어차피 방향은 잡을 텐데 올해 12월에 큰 대작이 있어? 연기금이 1,000억 원 매수해? 기관이 2,000억 매수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해보면은 그쵸? 여기 바로 눈에 띄죠. 이렇게 4월 말부터 해서 기관이 2,000억 이상, 연기금이 1,000억 원 이상. 그래서 더 주가가 급락을 안 하고 그래도 횡보를 하고 있는 그 안에를 들여보니 기관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어제 강했던 업종, 그 조선 오늘도 한국카본 4% 올라오고 흐름 양호한데 좀 볼만한, 수급에서 볼만한 종목군들 지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수급이야 지금 뭐 지수 재미없는 거 거의 뭐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러면은 바이오 쪽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개인적으로 뭐 탐방 간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흐름이에요. 이게 어디 탐방가요? 뭐 탐방 갔다가 뭐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강스텐 바이오텍 탐방 갑니다. 강스텐 바이오텍 시가총액 1,100억 되고요. 뭐 최근에 좀 뉴스도 나왔고 뭐 최근 좀 하락하고 있긴 한데 좀 살펴볼 게 좀 있어서 가는 거고. 그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요? 탐방 가시게 그 기업, 지금 탐방 가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미리요? 아니 좀 약간 그 간단한 소개. 어떤 회사고 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갔다 오시면은 그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인가요? 오늘 가면 내일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2시에 잡혀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강스텐 바이오텍 조금 말씀드릴게요. 1, 2분 정도, 1분 안에. 일단 줄기세포 관련된 쪽이고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에 그 아토피 피부염 관련돼서 3상 실패. 좀 이렇게 결과물이 좀 안 좋아서 급락했고, 고점 대비해서는 뭐 너무나 많이 빠졌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임상 3상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뭐 한 308명인가? 300명 모집한다고 하는데 지금 100명 모집했고, 그게 뭐 한 12주, 그럼 11월까지 모집해서 12주, 뭐 위약군이랑 이렇게 같이 해서 좀 이렇게
병행해서 결과물 볼 거고, 그래서 아토피 3상과 관련된 결과가 내년에 어떻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겠고, 강스텐 바이오텍은 최근에 뭐 특정 경제 방송에서도 한 달 요 안에 또 뭐 대표가 나와서도 또 방송했다는 거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뉴스만 쳐봐도 좀 알 수 있겠고, 그래서 배아줄기 세포 관련된 쪽, 그래서 몇 개 임상과 관련돼서 좀 진행하려는 거 체크하려고 가는 거고요. 뭐 해외 쪽에서는 지금 아토피 관련된 그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치료제가. 그래서 해외 쪽 글로벌 빅파마는 사노피가 좀 강한데,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겠고. 네. 뭐.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마침 가신다니까 내일 다녀오셔서 어떤 네. 예, 좀 알게 되신 것들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탐방이 가능하냐? 그런 질문 드리는 분. 그때 그 필라홀딩스 상담 주셔서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진짜 막 2조 원 넘는 기업들은요, 애널리스트랑 함께 가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한 3명, 많게는 한 5-6명 가거든요. 팀이 있어서. 근데 네, 좀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갈 수 있다면 또 뭐 한번 네, 얘기해 보겠고요. 알겠습니다. 가만있어 봤는데 지인 중에 SK 뭐가 있었는데 부탁하면 안 되나? 네.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어제 흐름 게임주만이 아니고 어제 흐름이에요? 이렇게 많이 상승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루메드가 어제 상한가 왔다. 뭐 개별적인 뉴스가 있었고요. 뭐 이현제약 뭐 아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요 중에서 제가 종목 차트 수급 다 하나씩 살펴봤죠. 네, 살펴봤는데 그래도 관심 있게 볼 만한 거는 요 3개지 않나. 알테오젠, 올릭스는요, 이번 바이오 USA 6월 13일에서 16일까지 참가해서 알테오젠 감개 고객사와 협의 진전된 그런 뉴스 있고요. 내용 있고, 올릭스도 글로벌 협력 논의 있고요. 한미약품이요, 또 기관과 연기금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차트 잠깐 조금 짧게 봐볼게요. 한미약품이 3월부터 3, 4, 5, 6, 4개월 동안 기관이 1,000억 원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이 또 그거의 반이 넘은 한 700억을 매수했네요. 하반기 R&D 성과도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건 하나 아셔야죠. 바이오는 무슨 임상 결과 나온다고 하고, 근데 임상하는 것도 지연될 수 있고요. 결과 안 좋을 수 있고요. 라이센싱 아웃도 기대치가 이하일 수도 있고요. 참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정은 알고 계시는데 나중 가서는 또 계속, 그러니까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요 3개 한번 차트만 좀 짧게 볼게요. 알한, 올. 일단 알테오젠 봐볼게요. 알테오젠. 시가총액 작은 기업은 되도록이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도 시가총액 큰. 네, 알테오젠 시가총액 2조 원이 넘어요. 2조 6천억이고요.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나름 또 차트 돌리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쵸? 네, 여기 보시면은 뭐 다중바닥, 한 3, 4중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뭐 거래량 실렸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도 조금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한미약품 보시면은 한미약품 보시면요, 이래요. 어떤 거 보시면 딱 거래량 아래 딱 눈에 띄죠. 기관이 여기 한 2월 초순부터 바닥도 잡아줬고, 주가가 상승하락 계단식으로 올라오는데 기관이 나름 꾸준히 지분을 늘리고 있구나. 1,100억 원 매수하고 있고 연기금이 한 700억 매수하고 있구나. 이건 뭐지? 하반기에 R&D 성과 뭔가 기대감이 있구나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였죠? 네, 올릭스였죠. 올릭스는 시가총액이 올림픽스다. 네, 올릭스. 네, 시가총액 3,800억, 한 4천억 가까이인데, 뭐야, 올릭스도 올라오고 있었네, 그쵸? 네, 바이오 USA 참가했고, 관련된. 그래서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네, 빨강색이 올라오죠? 그렇구나. 최근에 바닥에서 야금야금 올라왔는데, 기관이 좀 들어왔구나. 그래서 정말 뭐 한 100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차트도 양호하고 수급 괜찮은 그런 3개 기업, 네, 소개해드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2시 이성웅 이사와 함께 또 낮 장중 라이브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썸네일 제목을 그걸로 해야 되겠어요. 예의 없는 한국 증시. 이 정도면은 올라줘야지 예의가 있는 건데 예의가 없네. 진짜. 네. 하여튼 우리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시그널로 우리 그동안 많은 이야기 나눴잖아요. 지금 증시 잔고, 신용잔고. 신용잔고가 적어도 2, 3조는 더 줄어야 된다. 그래야 뭔가 본격적인 반등이 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도 뭔가 바닥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있었는데, 뭐 어쨌건 좀 장이 아직은 안 끝났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신용잔고를 떨구기 위한, 네. 뭐 그런 기간과 그런 이벤트가 필요한 건가? 그런 하락이 더 필요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기는 하네요. 네, 맞습니다. 라는 표현도 좀 그런 것 같지만. 빗돌이님, 싸가지 없는 한국 증시. 네. 설마 썸네일 제목을 설마. 네. 예의 없는 한국 증시. 네, 네. 빗돌이님 너무 세, 그거. 네. 예의 없는 한국 조회수는 증시. 많이 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용잔고가 지금 어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신용잔고가 코스닥인데요. 요 800억 줄어든 게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가면은 드디어 월요일 날 3% 국내 시장 하락할 때 신용잔고가 얼마나 출하됐을지 내일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제 경험상요. 코스닥 신용잔고가 10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면 좀 반등이 나오거든 합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게 딱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 물려요. 근데 딱 아이러니컬한 게 이때 미국 증시가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참 이게 그런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뭐 1, 2주 신용잔고 더 빠져야 된다 말씀하시지만 이제 제 경험상은 이번 주부터 조금 국내 시장도 미국 증시처럼 지금 엇박자 나고 있지만 또 모르죠. 뭐 내일 오후나 내일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 주부터 조금 시장이 반등을 찾아도 될 만큼 네, 그런 상황까지 왔다. 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근데 저점은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좀 확인은 필요하겠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시작은 어쨌든 기분 나쁜 시작입니다. 네, 네, 스위트 에이프릴님. 빗돌이님 표현이 딱이죠. 진짜 한국 증시 지금 요즘 같아서는 정말 기관도 밉고 다 미우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서도 신용 쓰시는 분들 이런 장에서 자꾸 신용 쓰시면서 뭐라 그럴까 변동성을 더 키우는 불안정성을 더 키우는 이런 것도 좀 참 괴롭죠. 네. 그러나 또 신용 쓰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또 불안하겠어요. 네. 하여튼 어려운 시장인데 일단 12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보시도록 하죠. 이성웅 이사 어저께 그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직은 자기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조금 더 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나스닥이 상승해서 오늘 좀 기대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직 0.7% 정도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은 0.55% 빠지고 있는데 해외 증시 보면은 나스닥이 한 0.25 정도 선물이 하락하고 있고요. 뭐 항생은 이건 아직 아니고 니케이도 이제 약간 0.10이니까 예, 약간 불안정하네요. 그 다음에 대만 지수도 0.22%, 0.7에서 시작이 됐는데 0.2로 이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 오늘 탐방 잘 다녀오시고요. 네. 좋은 인사이트, 뭔가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일 또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